나온 게 별로 비중 있는. 자, 오늘 할 내용은 원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식을 구하는 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자취에 관한 문제 좀 하면 일단 원은 끝나요. 근데 유제 문제 같은 거 좀 다시 풀어보면서 시간 가지면서 좀 정리하고 기억 좀 되살리는 시간 하고 그리고 오늘 도형의 이동은 별로 안 어려우니까 도형의 이동 좀 해가지고 1교시는 일단은 좀 최대한 좀 진도 나갈 수 있는 거 나가고 2교시에 유제랑 워크북 좀 풀고 3교시에도 문제 좀 풀고 그리고 월요일에 도형의 이동 마무리를 하고 좀 앞에 것들 우리 좀 복습하는 시간 좀 가지고 그래야 그러면 좀 시험 보겠죠? 왜 조언을 위치관계는 했어요. 안 했는데요? 했어요. 너 나랑 보라는데. 왜 안 돼 있어요? 너 따라하겠지. 그래요. 안한 거 같은데? 아니에요. 네가 유제를 안 풀었네. 나한테 다 풀었다고 했잖아. 저 언제요? 여기는 풀었고. 아야요. 근데 여기까지만 했어요. 순대까지만. 여기 안 했어요. 자, 해줄게. 우리 괜찮아요. 자, 가자. 근데 자, 하지 마세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은 뭐냐면 두 원이 이렇게 있을 때요. 네. 이제 여기서 두 원의 교점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는 두 원이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을 만드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두 개를 동시에 지나는 이런 새로운 직선. 요 직선의 식을 구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 새로운 원 이런 거. 이런 거. 오이씨 이상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긴 이런 애들을 구하는 이제 그런 공식을 우리가 이제 해볼 건데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딱 요 멘트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요 형태를 딱 잘 기억해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엄청 곤란해지거든요.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일단 직선을 해볼 건데 교점을 만드는 두 원을 일단 교점을 만드는 두 원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bx 플러스 c는 0 요거 하나랑 네, y. 오 저도 알고 반대 a 다시 x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는 0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지금 교점을 만드는 원이라고 할 때 자, 이 둘을 만드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찾고 싶다. 그럼 직선식은 지금 이 원의 식은 x2차, y2차, xy에 대해서 다 2차인 식이잖아. 근데 직선식 찾고 싶으면 직선식은 몇 차야? 여기 뭐예요? xy에 대해서 1차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만들 때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식을 구할 때는 이 두 원의 식을 그냥 빼시면 됩니다. 왜냐면 원의 식에서 직선의 식을 만들기 위해선 저 2차항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죠? 2차항을 없애는 방법은 둘 다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이 똑같이 예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원의 식에서 남은 하나의 원의 식을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리고 는 0 이렇게요. 아니요, 하나 나옵니다. 왜요? 직선식은 무조건 하나 나오죠. 네. 왜냐면 여기서 이거를 빼서 는 0 나올 때랑 바꿔서 뺄 때랑 부호만 반대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건 전체 식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똑같아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순서 상관없이 어디서 뭘 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두 원의 식, 교점을 만드는 두 원끼리 서로 빼서 정리되면 그게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은 됐고, 자, 두 교점을 지나는 그럼 새로운 이 원의 식을 쓸 때는 새로운 원의 식을 쓸 때는 이 x, y, 요
요 2차 항들이 사라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빼기를 했고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요번에는 2차 항이 사라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식을 그대로 더할 거예요. 자, 그런데 더하는데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리면 저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식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딱 한 종류의 원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저 두 점을 지나는 게. 그래서 두 식 중에 한쪽에 임의의 실수배인 m, 임의의 실수인 m을 곱해서 한 식을 실수배 m만큼 시킨 다음에 두 식을 더합니다. 자, 이렇게 한 식이 왜 저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식이 되냐면 이렇게 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거 m 분배해서 정리하고 뭐 동차항끼리 정리하면 2차 항의 개수가 이렇게 m 플러스 1의 x제곱 그 다음 m 플러스 1의 y제곱 이렇게 되고 뭐 이제 1차항이 이렇게 되는데 1차항이랑 상수항은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들아 언제나 x제곱항과 y제곱항이 이렇게 똑같은 개수를 가질 때는 이걸로 나누면 양변을 n 플러스 1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형들도 n 플러스 1로 다 나누고 나서 그냥 완전제곱식의 형태 만들어주면 어서와 만들어주면 그게 항상 원의 식이 돼요. 그래서 x제곱 y의 제곱 이렇게 x와 y의 2차 항에 대해서 개수가 1인 형태가 되게 만들어주면 무조건 항상 원의 식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원의 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m만 사실 구해주면 되는데 이 m을 구할 수 있도록 문제에서 새로운 원이 지나는 점 이런 걸 알려줘요. 그러면 식의 형태를 이렇게 놓고 이 식의 형태에다가 지나는 점을 xy 자리에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새로운 원의 식이 되냐면 요 두 교점 우리가 요 두 교점을 P, Q라고 했을 때 P의 좌표가 뭐라고 볼까? X1, Y1이라고 하고 Q가 X2, Y2라고 할 때 자, P의 좌표인 X1, Y1은 요 두 식에 넣으면 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식에 넣어보면 0이 되죠. 그죠? Q의 좌표인 X2, Y2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식, 이 두 개의 교점이니까 이 두 원의 식에 넣으면 참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만든 이 식을 봤을 때 P의 좌표의 값인 X1, Y1을 여기에 X, Y 자리에 다 넣으면 이거 0 되고 이거 0 되니까 두 개의 합이 0이다. 참이 되죠. 맞아요? 또 교점인 Q인 X2, Y2를 이 두 식에 넣으면 이거 0 되고 이거 0 되니까 역시 0이 되죠. 맞습니까? 결국 이렇게 식을 설정했을 때 이 식이 정리해보면 2차 x와 y의 개수가 모두 1인 2차 식으로 원의 방정식이 나오면서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을 만족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이 나오면 이거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세팅하는 거 이거를 기억하는 거는 필수입니다. 네, 이건 필수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기본 문제 18-7은 했고요. 기본 문제 18-8부터 하면 돼요. 우리 기본 문제 18-8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자. 자, 두 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거 xy에 대한 2차식의 공통값 찾는 거니까 사실 연립하는 거예요. 그쵸? 연립하는 건데 이렇게 2차, 2차인 애들 연립할 때는 2차항을 소거해주거나 상수항을 소거하는 건데 지금 상수항을 소거하기는 쉽지 않고 왜냐면 맞춰야 되니까 마침 2차항 애들이 똑같이 돼 있으니까 이 경우는 뭐 얘를 2번식, 얘를 1번식이라고 했을 때 그냥 순서대로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1번에서 2번식을 빼버리면 3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1차식이 나왔을 때 두 개 연립해서 1차식이 나왔을 때 이 1차식을 이제 두 식 중에 하나에 넣어야 되는데 1번식이 간단하니까 1번식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를 1번식에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는 0 해서 이제 풀어봅시다. x제곱 플러스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10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이걸 다 2로 약분하면 5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다가 되어서 1, 5, 1, 2, 5, 2에 여기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1, 5x 플러스 2는 0이 되어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요. 이때 짝이 되는 y는 아까 xy의 관계식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x에 1 넣어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 그래서 한 교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하나는 얘를 넣어보면 5분의 6, 5분의 5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한 좌표는 5분의 2, 5분의 11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들아 최종식도 항상 이렇게 좌표의 형태로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은 2번.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점.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란 말이 나왔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번에서 이 두 원의 교점을 구했기 때문에 1번의 결과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1번의 결과를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냐? 두 원을 빼서 직선을 구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죠. 두 원을 빼기를 해서 바로 나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아까 우리가 개념 설명할 때 했던 공식을 그대로 쓰면 원끼리 빼면 되고 그 식이 이거인 거예요. 이거. 두 원의 식, 교점을 만드는 두 원의 식을 빼면 된다. 자, 그런데 이게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이 될 건데 얘가 마이너스 1, a를 지난다. 그러면 이거 그냥 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다 해서 a는 4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두 원의 식을 가지고 그냥 빼기를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이용하면 직선식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쉽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과 점. 자, 요번에는 두 원의 교점과 점 1,1을 지나는 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일단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이 두 원의 식을 한쪽에 임의의 실수배
임의의 실수인 m을 곱해서 더하자. 자, 그러면 m을 이왕이면 간단한 식인 여기다가 곱해줍시다.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아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이게 그러면 요 두 원의 식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기는 원이 점 1,1을 지나야 된다라고 했으니 해당하는 식의 x, y 자리마다 1,1을 1을 넣었을 때 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넣어봅시다. x에 1을 넣으면 2니까 마이너스 3m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넣으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0이다 이렇게. 맞죠? 맞네요. 따라서 3m은 마이너스 6이므로 m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조건을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조건을 만족하는 m의 값이 나오면 이제 얘를 넣고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넣어서 분배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10 플러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자, 이걸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이 되고요. 자, 2차의 개수는 플러스로 두는 게 기본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x제곱 y제곱 3x y 마이너스 6은 0. 요게 최종 우리가 원하는 원의식이 됩니다. 원의식을 쓸 때 꼭 표준형으로 안 쓰셔도 돼요. 꼭 표준형으로 안 쓰시고 그냥 전개되어 있는 상태로 쓰셔도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럼 원의 개념에 대한 내용은 이게 다고요. 나머지는 자취예요. 근데 자취는 자취 문제는 사실 개념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바로 하면서 해볼게요. 아이고 피곤해. 얘들아 피곤하지 말아요. 피곤하지 말아요. 그래. 기운을 차려봐요. 이제 우리 열심히 공부할 시간만 남았어요. 괜찮은가? 예. 근데 내일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알아 안다고. 언제지?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못 오고 다다음 주 토요일 두 번 오기로 했다. 네. 네? 자, 우리의 딜이 그거였잖아. 자, 얘들아 자취 문제는 원에 나오든 직선에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 사실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자취를 구해라 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미지수 xy를 놓고 설정하고요. 오케이? 그리고 문제 조건에 맞게 문제의 조건에 맞게 식을 설정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식을 세우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다예요. 자취 문제는. 자, 그런데 그때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어떤 직선을 활용하면 직선 단원의 자취로 나오는 거고 원을 활용하면 원의 단원의 자취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취 문제는 이거니까 일단 기본 18-9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1번은요 원점5가 있고요. 원점5는 0,0이겠죠. 그 다음에 A 좌표가 2,3, B의 좌표가 4,0 이렇게 있는데 OP의 제곱이 AP의 제곱과 BP의 제곱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자,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이 기본, 자취를 구하고자 하는 이 기본 내용에 따라서 자취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점 P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P를 x, y라고 이렇게 놉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P와 O, P와 A, P와 B 사이의 거리의 관계식을 주었으니 우리는 저거를 이제 식으로 세우면 됩니다. 해봅시다. 자, OP의 제곱은 두 점 사이의 거리에 원래 루트가 있는데 얘는 제곱이 있으니 루트 할 필요 없겠네요. 원점과 XY 사이에 X 차이, Y 차이의 제곱이라서 얘는 그냥 X제곱, Y제곱만 하면 끝. AP의 제곱은 X 빼기 2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BP의 제곱은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다 됐네요. 이거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풀러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AP의 제곱을 정리해서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하면 한꺼번에 넣으면 13이겠고요. BP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P의 제곱과 BP의 제곱 두 개 더해보면 2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Y 플러스 10 39니까 29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우변의 식이 되고 좌변의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좌변에 있던 X제곱 Y제곱만 우변으로 넘겨주면 최종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Y 플러스 29는 0이다가 되면서 보세요. X의 이차항과 Y의 이차항이 모두 개수를 플러스 1로 똑같이 가지는 그죠? 그럼 얘는 무조건 원의 식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예쁜 원의 식이 돼서 P는 요런 식을 만족하는 원이 되겠구나 하시면 돼요. 네, 항상 원의 식 항상 표준형으로 꼭 둬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1번까지 해결해 봤고요. 자, 2번 해봅시다. 자, 2번. 기본 문제 18-9에 2번 해볼게요. 점 A가 4,6이고요. 자, 점 A가 4,6인데 여기에서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P래요. 네, 그럼 대략 이거는 좀 그림으로 그려서 상황을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A가 4,6이니까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뭐 값이 있다라고 치고 네. 지금 A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A를 지나지는 않는 어떤 직선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아무거나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 대략 그려봐요. 왜냐면 상황만 우리는 파악하면 되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 A에서 요렇게 이 직선을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럼 그 점을 P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자. 그럼 자취를 구하고 싶은 대상이 P니까 우리가 이 이론에 맞게 자취를 구하고 싶은 점 P를 X, Y라고 놓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당히 식을 세워서 이제 정리해주면 되는데 도대체 저 식을 어떻게,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요? 자, 수직이라는 조건을 활용해 봅시다. 수직이 나오면 그렇죠. 자, 우리가 좌표에서 수직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두 직선 혹은 선이 수직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원점과 P를 연결했을 때 생기는 기울기와 A와 P를 연결했을 때 생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놓으면 지금의 상황을 식으로 가장 적절히 놓을 수 있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원점 0,0과 P를 연결해서 생기는 기울기는 X-0분의 Y-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와 P를 연결해서 생기는 기울기는 X끼리의 차이, Y끼리의 차이의 비율이니까 X-4분의 Y-6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게 -1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0은 그냥 X고 Y-0은 그냥 Y니까 이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분의 Y제곱 마이너스 6Y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분모의 식인 X제곱 마이너스 4X를 이렇게 양변에 곱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되겠고 얘들을 다시 좌변으로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는 0이다가 나오겠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줘야 될 게 처음에 기울기의 곱은 0이다 했을 때 이렇게 분수식의 형태로 나왔을 때 어느 상태에서든 분모의 값은 0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식을 정리하는 한 중간의 과정에 있는 이 상태에서 분모의 식인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면 안 돼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x가 0이거나 그 다음에 x가 4인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요. 이거 근데 이제 x가 4인 경우에는 이거를 이 식에 넣고 계산해 보면 y가 6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4,6? 그러면 4,6은 A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제의 조건상에서 이 직선에 A에서 이 직선에 린 수선의 발이 P예요. 그리고 이 직선은 A를 지나지 않는 직선이잖아요. 그런데 그 수선의 발의 P가 A의 값이 그대로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쵸? 따라서 이 식,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정리해서 나온 이 식이 전피의 자취가 되는데 이 식을 만족하는 점 중에 A의 값이 그대로 되는 4,6은 제외. 문제의 조건상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준 처음 설정과 얘가 P가 되는 경우는 모순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제외해 줘야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언제 끝나냐고요? 너는 앞서부터 설명해 줄 거예요 하고 나면. 네? 네, 빙고. 이따가 문제 푸는 시간이에요. 자, 정리하시고, 네. 10번 볼게요. 네, 봅시다. 자, A와 B가 있고요. A와 B에서의 거리의 B가 2대1이 된다. 즉, A에서의 거리와 그 다음에 B에서의 거리가 각각 2대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말이죠. AP 대 BP가 2대1이다. 그죠? 그랬을 때 1번이 P의 자취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자라고 했으니 자취를 구하고 싶은 P를 x, y라고 놓고 관계식을 써보자. 자, 관계식은 여기 써놨어요, 이미. AP의 거리와 BP의 거리가 2대1이다. 그죠? 비례식도 식이 돼요. 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이다 하면 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BP는 AP다. 이렇게 우리는 식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BP는 x-4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전체 루트의 2배. AP는 전체 루트의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다 루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 계산할 땐 양변의 제곱을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양변의 제곱할 때 주의할 점은 요 좌변 같은 경우 앞에 2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곱하면서 2가 제곱돼서 얘가 4가 되니까 이건 4의 x-4의 제곱 플러스 4y 제곱 이렇게. 왜냐면 이거 제곱해서 이거 날린 다음에 앞에 있던 4를 하나씩 분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제곱하면 되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채원아! 자, 그럼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정리만 해봅시다. 정리하는 게 좀 번거로운 얘기지만. 네. 네. 여기 x-4 아, 왜냐면 이거 전체 제곱했을 때 4하고 전체 제곱하면서 이거 날아가면 원래는 x-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4를 분배해 준 거죠. 네. x-4가 왜 제곱인데요? 거리식이니까요. 이거 거리식 공식은 두 점 사이 x끼리의 차이. 네, 원래 되는 게 공식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하시면 4의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4y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 제곱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x제곱 넘어가서 3x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4y제곱 넘어가서 3y제곱 되고 마이너스 4, 8에 32x 아, 여기 또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30x 그리고 y는 없고 상수항 계산하면 63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x의 2차항과 y의 2차항이 똑같은 개수를 가지면 저 똑같은 개수로 나눠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원의식이 됩니다. 자, 둘 다 3을 똑같이 개수로 가지니까 이 3으로 전체식을 나눠버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와 y의 2차항이 똑같이 1의 개수를 가지게 나오면 정리해보면 무조건 원의식이 나온다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2번을 풀기 위해서 표준형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절반의 제곱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빼서 넘기면 얘는 4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y제곱. 그러면 얘는 x-5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가 돼서 5,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이 됩니다. 그쵸? 네. 자, 2번을 하기 위해서 얘를 했다고 했는데요. 자, 2번이 뭐냐면 PAB예요. 자, P는 요 원이 P의 지금 자취의 식이니까 이 원위의 점이 P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2번에서 원하는 각 PAB의 최대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그 평면 좌표부터 우리가 하 지금 배워서부터 중간에 내신 잠깐 쉬었지만 어쨌거나 계속 이어서 가고 있는 단원이 계속 이 좌표 평면과 관련한 내용들인데요. 여기는 잘 모르겠으면 그리시면 돼요. 그리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원이 여기가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2만큼 되는 이 원이 점 P
1번에서 준 조건에 맞는 점 P들을 모아놓은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어느 점이든 이제 P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P, A, B. A는 1,0이니까 여기겠고요. B는 4,0이니까 여기겠네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위에 한 점에서 A 찍고 B를 연결해서 각을 만들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뭐 더 멀리 있는 점 찍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 더 가까이 있는 점을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게 각 P, A, B가 되는 건데 그럼 이 중에 가장 클 때는 얼마냐? 자, 결국 여기 위에 있는 점 중에 A랑 연결해서 제일 클 때는 A에서 P를 연결한 게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될 때예요. A에서 원에 이렇게 그린 이 선이 접하는 선이 되고 그 접점이 P가 될 때 그때가 바로 각 A, B, P가 최대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각도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죠. 그죠? 이 각도가 얼마니? 자, 이거는 뭘로 구하냐? 피타고라스로 구해볼까요? 자, 피타고라스. 네. 보세요. 이거 반지름만큼이라 2예요. 왜냐면 지금 접할 때라 P가 접점이 되니까 어차피 원 위의 점이라서 중심에서부터는 2. 그리고 여기 접할 때니까 여기가 직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여기가 1부터 5까지니까 4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피타고라스 해보면 여기가 2루트 3이 나오는데 우리가 중3 선행을 거쳐오면 이 비례에서 이 각도 나와야 돼요. 30도. 그렇죠. 기울아! 네. 기울아! 기울아! 이쁘게 파마하고. 자, 그렇죠. 자, 우리 직각삼각형에서요. 가장 짧은 편이 1대, 중간이 루트 3대, 뒷편이 2를 이루는 얘는 각도가 30도, 6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여기는 제일 작은 각이니까 이 각도는 30도. 따라서 얘가 최대가 될 때는 30도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갔다 오세요. 자,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일단 원의 기본 문제는 하나하나 있습니다. 18-11번 네. 하고 유제 풀면서 좀 정리하고 네. 해볼게요. 질문도 좀 하고 기억 안 나는 것들. 기용이는 그거 설명 좀 해주고 네. 숫자 18까지 11까지. 네, 맞아요. 자, 봅시다. 마지막 사출 문제. 18-11번. A가 3,6이고, B가 6,0이고, 네. 그 다음에 원이 9가 있어요. 점 P가 여기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고요. 이때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 자,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의 자취예요. 자, 그러면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을 G라고 우리가 놔봅시다. 그리고 얘의 자취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X, Y라고 놔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원 위의 점 P도 좌표를 몰라요. 무게중심 구하는 건 일이 아니죠.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해, 끼우라? 어떻게 구하죠? 좌표 가지고? 하나하고 3으로. 그렇죠. 평균 내는 거죠.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러려면 점 P의 좌표가 필요한데 이 원위의 점이라고 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좌표를 주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좌치를 구하고자 하는 얘 G라고 설정해놓은 이 점 외에도 얘도 미지수를 놓고 이렇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얘의 좌치를 구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얘의 좌치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써볼게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금 얘기했지만 삼각형의 꼭지점 3점이 주어지면 평균 내시면 돼요. 즉 x끼리 다 더해서 3 나누고
y끼리 다 더해서 3 나누시면 돼요. 따라서 g, x, y는 a, b, p의 x의 좌표들을 다 더해서 a 플러스 9를 3으로 나누고 y의 좌표를 다 더해서 b 플러스 6을 3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이다 라고 하면 x는 3분의 a 플러스 9가 되고 y는 3분의 b 플러스 6이 되겠다.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의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말 그대로 방정식을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즉, 내가 자취를 구하기 위해서 노은이 x, y, 저 x, y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식의 형태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x는 이걸 얘와 같고 y는 얘와 같다라고 한 거 말고 이 x, y를 엮어줄 수 있는 식의 형태가 필요해요. 그쵸? 자, 그걸 뭐를 할 거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식은 얘밖에 없어요. 그치? 그리고 xy가 쟤랑 아주 상관없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봐요. x는 이 a에 관한 요 식의 식과 같고 y는 b에 관한 이 식과 같대. 근데 a, b는 이 원위의 점이라서 여기에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a, b가 아닌 x, y가 들어간 식이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를 a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대신 a가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되도록. 그래서 여기 a를 두고 나머지를 다 넘겨서 a는 3x-9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리고 얘도 b는 으로 해서 b를 이렇게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3y-6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x와 y로 a, b를 표현하면 a, b는 이 식에 넣을 수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a 대신 요 x로 표현한 얘를 이 식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b를 이제 이 식에 y 자리에 넣을 수 있는데 b 대신 요거 y로 표현된 얘를 여기 y 자리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식이 3x-9의 제곱 플러스 3y-6의 제곱은 9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두 괄호에 다 3의 배수들로 개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으로 묶어보면 3으로 묶어서 나오면서 제곱되니까 9x-3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3으로 묶어서 나오면서 9y-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다 9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중심이 3,2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점이 바로 무게중심의 자취가 되겠다. 정확하게 날려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트랜스퍼 x, y를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하면 x축으로 n만큼 변한다는 건 이 점이 x축의 평행한 즉 가로, 세로의 방향으로 m에 해당하는 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m에 해당하는 게 이만큼이라고 할 때 이게 이만큼 m에 해당하는 만큼을 x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은 원래 y에 있던 이 점이 y의 값에 n만큼이 더해지는 그러면 y의 값이 변하는 건 y축을 따라서 위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하지마. 움직이는 거니까 n에 해당하는 만큼 위아래에 해당하는 만큼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개가 모아져서 새로운 점이 이렇게 x 플러스 m, y 플러스 n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을 따라서 x의 값이 변하고 어차피 x축을 따라서 좌우로 이동한 건 x의 값의 변화를 주고 y축을 따라서 위아래로 변화한 만큼은 y 값의 변화를 줄 거기 때문에 x축의 평행 이동은 이동한 만큼을 그대로 x 값에 더해 주시면 되고
y축으로의 이동은 이동한 만큼을 y 값에 변화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점의 이동일 때 그래요. 점의 이동. 그래서 점의 이동을 변화한 만큼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했다고 하는 만큼을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도형의 이동이에요. 자, 도형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써주는데 이렇게 쓰면 이게 도형의 식이거든요. 도형이란 뜻인데 왜 이게 도형이 되냐면 아까 말했지만 도형은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x, y가 들어있는 어떤 식의 형태잖아요. 직선식도 그렇고 포물선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f가 바로 x, y가 들어있는 식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식. 그래서 x, y가 들어있는 식으로 표현되는 애들은 도형, 즉 그래프가 되는 애들이고요. 자, 이 그래프 통째를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변화하면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x축에 평행한 만큼 n만큼 이동해. 그럼 이렇게 올 테고 이걸 다시 y축에 평행한 만큼으로 이만큼 이동해. 그럼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쵸? 평행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직선으로 치자면.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요 직선으로 변화하게 되면 분명 직선이 변했으니까 이 직선을 표현하는 식도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됐을 때 이 변화된 직선의 이 변화된 도형의 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그걸 해볼 건데요. 기존에 그냥 x와 y로 표현되던 도형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는 n만큼을 평행이동해서 새로운 도형이 되었을 때 그 식은 어떻게 하냐? 점은 이동한 만큼을 그냥 그대로 더해서 표현해주면 됐지만 도형의 식을 변화할 때는 반대로 x에서 이동한 만큼을 되려 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y에서도 y축으로 이동한 만큼을 되려 빼기를 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규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여주자면 뒤로 하나 넘기시면 보기가 있거든요. 보기 2. 자, 보기 2에 보시면요. 직선식이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얘를 1번, 2번, 3번 있는데 3번으로 통째 한꺼번에 해볼게요. 자, x의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3번 보시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다는 얘기고요. y축의 방향으로는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규칙대로 해보자면 기존의 식에 있는 이 x자리와 y자리에 x자리는 x에서 이동한 만큼인 마이너스를 빼서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얘로 바꿔 넣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죠? 기존의 x자리를 이동한 만큼을 뺀 x-m으로 바꿔 넣어주고 요 기존의 y자리에는 y에서 이동한 만큼인 3을 뺀 요 y-3으로 바꿔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 식의 자리에 바꿔 넣어주면 3x 플러스 2, 4, y-3 플러스 1은 0이다. 그리고 이거 정리하면 3x, 4y,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이동한 만큼 그대로가 아닌 뺀 만큼을 해줘야 되냐? 자, 보세요. 우리가 x축으로 요만큼 요렇게 했을 때 이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이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 x1, y1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점 하나만 보자면 요 평행 이동에 의해서 x1 마이너스 2 그리고 y1 y 플러스 3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고 이렇게 기존의 점에서 이렇게 변화한 애들을 우리가
새로운 점 x2, y2라고 해볼게요. 이해됩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얘들이 새로운 점이잖아요. 이동된 도형 위의 점이죠? 그죠? 그러면 이 도형, 새로운 도형 위에 있는 이 점으로 식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동된 점인 x는 원래 점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새로운 점의 y 좌표는 원래 점에서 3을 더한 만큼으로 y 값이 표현돼. 그런데 얘네 둘을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기존의 식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까 자취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이 식에는 x1, y1을 넣어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x1과 y1 그리고 이동된 점 x2, y2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 그리고 저 식에다가 나는 x2, y2를 넣어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관계식을 저 식에 들어갈 수 있는 x1과 y1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서 이동된 점에서 이동한 만큼을 뺀 형태가 되죠.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보면 이동된 도형에서는 이동한 만큼을 오히려 뺀 만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이제 원래식에 넣어주면 3의 x2 플러스 2 플러스 4의 y2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이동된 도형 위의 점에서 이동된 도형으로 내가 새로운 식을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동한 만큼을 이렇게 뺀 형태로, 그죠? 뺀 형태로 돼야 이 식에 넣었을 때 또 똑같은 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번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도형에 적용할 때는 x축으로 y축으로 이동한 만큼을 각각 x에서 y에서 뺀 값을 원래식에 대입한다. 요걸 규칙으로 기억해서 그때마다 식을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뒤로 넘겨보시면 19-1이 나와요. 으쌰. 지금 진도 나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일일 테스트 안 나와요? 네. 아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안 들었잖아. 아니, 우리 주영이가 하고 나서는 성실해요. 전혀요. 오기 과정까지가 안 성실했어요. 근데 진짜 2교시 할 때 얘 CCTV로 한 번만 봐주세요. 아, 그래요? 왜 문제 다 풀었는데? 몰라요. 문제 한 문제를 풀었네. 얘 다 몰라서 쌤한테 다 질문해요. 아, 자, 이거 보세요. 평행이동 t, 평행이동 t인데 x, y였던 점을 x 플러스 n 그리고 y 플러스 n으로 바꾸는 평행이동이래요. 그렇다는 건 x축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규칙이라는 얘기고요. 이 평행이동 규칙에 의해서 2,1이었던 점이 마이너스 3,4가 된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2,1을 요 규칙에 넣는 거야. 그러면 저 규칙에 넣어보면 2 플러스 m, 1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m은 얼마? 5. 마이너스 5겠죠.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n은 얼마? 3이요. 3. 그렇죠. 이렇게 돼서 1번이 일단 해결이 됐고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영상. 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계산 실수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계산이잖아. 니네 계산 때문에 제일 많이 제일 어려운 게 아니라 제일 빡치는 건데요. 주영아 그거 알아? 영상에 찍혔어. 그렇죠. 그 빡치는 거 우리 씨는 매번 하죠. 아니, 매번. 이제 매번 하면 이제 안 빡쳐요. 보통 그 문제 중에서도 다른 친구들은 다 3번만 틀렸지 1, 2번은 틀리지 않았어. 그래. 왜죠? 그럴 수 있지.
저 근데 1번만 맞고 다른 과정은 다 맞았어요. 네. 1번만 틀리고. 네, 잘했어. 아, 우리 그 문제 교재에서 봤잖아, 그지? 아니라니까요. 봐봐요. 다른 애들 다 모르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일단 봅시다. 몇 쪽에? 2번. 어떻게 알아? 평행이동 t에 대해서. 평행이동 t는 지금 이 문제에 달려있는 이 t를 얘기해요. 자, 그럼 저 t는 여기 1번에서 구한 m과 m을 해보면 결국 x, y를 x-5, y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변형시키는 점인데요. 원점으로 이동되는 점 P니까 점 P가 A, B였는데 이게 요 규칙에 의해서 0,0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처음 A, B에서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5, 마이너스 3이었겠죠. 그죠? 이건 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평행이동 t에 의해서 직선이, 자, 요번에는 이제 직선 나왔네요. 그럼 이제 도형의 이동을 생각하셔야 돼요. 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이었던 직선을 이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x 마이너스 6y 플러스 20은 0으로 이동이 됐대요. 그러면 봅시다. 도형의 평행이동,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3만큼인데 이걸 도형에 적용할 때는 x에서 이동하는 마이너스 5만큼을 빼서 x 플러스 5를 대입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y에는 y축으로 이동하는 3만큼을 빼서 y 마이너스 3을 대입해줘야 되는 거예요. x 자리에. 그리고 얘는 y 자리에.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넣고 정리해 봅시다. x에 x 플러스 5 넣으면 x 플러스 5 그대로 되고요. 자, y에 y 마이너스 3을 넣는데 앞에 a가 전체 곱해져 있으니까 전개해서 써보면 ay 마이너스 3a가 될 테고 여기에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네. 왜 플러스 5예요? 아까 말했지만 도형에 적용할 때는 평행 이동하는 만큼을 오히려 빼기로 해서 대입해줘야 됩니다. 몰랐네. 그게 규칙. 안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x 플러스 a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플러스 5는 0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지금 요 최종적인 직선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개수끼리 다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x의 개수는 1로 똑같고요. y의 개수 마이너스 6이 a여야 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6이 되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해서 18이 되고 플러스 b 플러스 5가 상수항 20이 돼야 하니까 b는 마삼. 마상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은 이제 키고 있다니까요. 쉬워요. 주영아 할 거. 자, 하나 넘기시면 대칭이동 나오는데요. 대칭이동 기본만 합시다. 괜찮은데. 네. 사용할 다 할까요? 도저는 그럼? 사용할게요. 자, 대칭이동은 평행이동은 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밀어서 이동시키는 거라면 대칭이동은 축을 정해놓고 축에 따라 이렇게 접었다 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축에 따라 접었다 폈을 때 반대쪽에 이제 찍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대칭이동의 가장 이제 대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선배님. X축 대칭, 그렇죠. 선대칭의 이제 세 종류. X축 대칭, Y축 대칭, 그렇죠. 네, 원점 대칭은 근데 점 대칭이고요. 선대칭의 한 종류는 X, Y 대칭이 있어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점 대칭인 원점 대칭이 이렇게 있죠. 대칭 이동이 평행 이동보다 편한 게 평행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이 될 때와 도형의 평행 이동을 적용할 때 규칙이 좀 달랐잖아요. 근데 대칭 이동은 점에 적용할 때와 식에 적용할 때 규칙이 똑같아요. 그래서 질문 점이 하나 해주세요. 네 키가 뭐예요? 이동. 이동. 와, 기술이. 얘가 이렇게 변했다. 이동. 아까 얘기했죠? 돌아가는 자, 그래서 x축 대칭은 x, y였던 애를 자 좌표축을 한번 보면서 하면 쉽습니다. 자, 이렇게 있던 점을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었다 피면서 접었을 때
이렇게 찍히는 자리. 그죠? 그러면 x 값은 그대로고 y만 정반대가 되므로 x축 대칭은 x는 그대로고 y만 반대부호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 y축 대칭은 그럼 y축을 기준으로 접었다 펼치니까 여기에 이렇게 자리가 옮겨지면서 y 값은 그대로고 x만 반대부호가 되겠죠? 그래서 x, y였던 점이 마이너스 x, y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원점 대칭은요. 원점 대칭은 1번, 2번을 합한 거예요. 1번과 2번을 모두 하면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점을 x축 대칭 시킨 후에 바로 연달아서 y축 대칭을 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y축 대칭을 먼저 시키고 x축 대칭을 시켜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하나만 하면 부호가 하나씩만 바뀌잖아요. 근데 두 개를 다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 y 부호가 그렇죠. 다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원점 대칭. 그래서 x, y였던 점이 둘 다 부호가 변해서 이렇게 되는 게 원점 대칭이고요. x, y 대칭은 점을 이렇게 찍어놔서 다른 점을 찍어야겠다. 자, 요런 점이 있을 때 이렇게 x는 y, 즉 정확히 45도의 각도를 가지는 요 y는 x인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특징이 x, y가 정확히 자리가 바뀌어요. 정확히. 그래서 x, y였던 애를 자리를 바꿔서 x 자리에 y 값을 넣고 y 자리에 x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평행 이동은 아까 도형의 요 규칙을 적용할 때랑 점에 이동할 때가 달랐는데 대칭 이동은 지금 요 변화들을 식에도 똑같이 적용해줘요. 즉 도형의 식 xy가 들어가는 이런 도형의 식이 있어도 x축 대칭을 시켰다 그러면 y의 부호만 반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변화를 시켜주시면 돼요. 점과 도형에 있어서 규칙이 구분되지 않아요. 똑같은 규칙을 사용해요.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보기만 한번 쫘라락 해볼게요. 아니다. 네, 기본 문제 19-2를 하면 되겠네요. 자, 기본 문제 19-2를 하면 돼요. 배워봅시다. 오늘 기본 문제 19-2까지만 할 거예요. 괜찮아요. 더 하자고요? 아, 괜찮다고요. 선생님 더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시험 말고 쭉 하세요. 오, 쭉 시험 보지 말고. 시험 보지 말고. 네, 숙제 들어나 안 돼. 괜찮죠. 숙제가 더 많았으면 이거 어차피 안 하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 거의 안 시험 하니까. 상관없다고 지금 막말하는데. 아, 주영이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이때는 조용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잖아요. 한 문제. 네, 이제 한대요. 한 문제 하잖아요, 한 문제. 미안한데. 옛날에도 했어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수업 시간에서 풀던 거. 그냥 한 문제 풀어, 한 문제. 문제 저는 풀어. B풀 달래. 그냥 심해. 그건 양심 없네. 야, C뿔도 아니고 어떻게 B뿔을 달라 그러냐? 그런 게 주영이 쌤한테 과자 주고 A 달랬어요. 맞아요. 제가 언제? 뇌물. 오늘. 뇌물. 자, 보실까요? 이 문제가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전체를 좀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y는 얘가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f예요. y는 fx로 이렇게 표현되는 애인데요. 자, 1번은 y는 x-1,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x자리, 원래 처음에 y는 fx인 얘랑 이제 비교해서 변화를 판단하는 건데요. 원래 x가 들어있던 자리에 x-1이 들어갔네요. 도형식에. 이게 어떤 변화가 됐다? 평행이동, 그렇죠. 자, x나 y의 부호가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건 대칭이동이고요. 뒤에 상수가 더하기 빼기로 붙는 건 평행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x가 x-1로 변했어요. 평행이동인데 얼만큼 평행이동? 아니. 얼만큼? 1만큼, 그렇죠. 자, 얘 지금 도형식이기 때문에 이동한 만큼을 빼기로 적용하죠. 따라서 이거는 지금 기존의 식을 x축으로 -1만큼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y에도 뭔가 숫자가 붙어야 되니까 요런 애들, 혼자 있는 애들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y 플러스 1 f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그냥 y였던 애가 y 플러스 1로 변한 거니까 y축으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큼 무슨 이동? 평행 평행 이동. 그렇죠. 그래서 y축으로는 지도. 여긴 플러스 1만큼이고 여기로는 y만큼 평행 이동. 뭐 주영 대칭이라고. 선생님 주영이가 대칭 이동했다는데요. 마이너스 1. 아니 저거 말고 아까 그런 거. 딴 얘기한 거죠? 예. 헛소리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조용히 수업 시간에 헛소리 하는 진짜. 왜 그래요? 하루 이틀 일인가. 자, 하늘 그러면 x축으로는 1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되니까 여기를 x축으로는 한 칸 미시면 되고요. 그쵸? 자, x축으로 한 칸 밀면 일단 전체적으로 여기 찍혀있는 애들이 0, 1, 2 이렇게 오겠고 그걸 또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한 칸 밀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아씨, 헷갈리네. 어? 네. 이렇게 돼야겠네요. 네. 맞아요? 네. 네, 대략. 아래 1 내려야 되잖아. 네, 이렇게 돼서 0.5 아닌가요 저기? 저거 아니, 한 영- 자, 대략 보세요. 그냥 3분의 1 같은데. 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돼.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와. 저희 도영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네. 아, 그러네. 끝자락에 그러면 실제로 두 칸을 내려야 된다. 잖아. 네. 아, 번거로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 여기 이렇게 딱 좌표로 파악하기 좋은 요 자리들을 해당하는 점만큼 대칭 이동 시켜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2,0이 되었고 이 자리가 2가 되었고요.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y는 2fx. 사실 이건 이동은 아닌데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2배. 그렇죠. fx에 나오는 모든 값들을 다 2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닮은 비율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0인 애들은 그대로 0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땐 그냥 0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1인 값이 될 때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 분리하면 마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추가해요. 추가. 이렇게 찍힐 거고요. 다시 0인 점은 그냥 0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는 그냥 이렇게 변하겠거니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x는 전혀 변하지 않고 y의 값만 전체적으로 2배가 돼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가 1인 자리일 때는 y가 2가 나올 테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3번의 변화는 뭐예요? 3번의 변화는 기본식 y는 fx와 비교했을 때 뭐가 변했어요? y축 대칭. 그렇죠. x가 다른 건 안 변했고 x가 마이너스 x로 변했으니까 x의 부호만 변하는 건 뭐다? y축 대칭이동. 그렇죠. y축 대칭. 그럼 얘네들을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변환식과 처음식을 비교하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변화가 어떤 이동을 의미하는지만 파악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어려워요. 네. 네. 자, 얘는요. 보세요.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 우린 한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가 붙는 건 x나 y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있을 땐 어때요? 양변에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줘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y는 fx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랑 비교하면 그냥 y였던 애가 뭘로 변했어요? 마와 마이너스 y로 변했죠.
되죠. 자, 그러면 됐죠? 아니 왜? y가 마이너스 y로 변했으니까 무슨 대칭? 마이너스. X축 대칭. x축 대칭. 그렇죠. 얘는 기존의 그래프를 x축 대칭을 시킨 X축 겁니다. 평행 아니야? 그래서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x축 대칭을 시켜주시면 돼요. 어떤 부분이? 아, X축 평행. R축 평행이라니까. 지금 평행 그림이지. 반 나눠서 평행이 되는데. X? 쌤은 재밌으신 건데. 재밌네. 와. 재밌어요. 평행이도. 네, 이렇게 x축 대칭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희 맨날 영상 찍으면 안 돼요? 왜요? 재밌는데요? 아니, 쌤 이거 그냥 공개 채널로 바꾸면 안 돼요? 영상 찍어서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생방송. 생각나는데 생각. 안 돼, 전국에 이렇게.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저희 얼굴 안 나오잖아요. 생방송으로 찍고 어머님들한테 링크 보내도 돼요? 콜? 조용히 있어요. 제가 이름 한 번씩 부를 때마다 어머님들의 분노 게이지가.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이것도 여기 이렇게 식에 마이너스 곱해져 있는 걸 모르니까 이런 건 배운 적 없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한 번씩 곱해줘 보면 y는 fx에서 y 앞에도 마이너스 생겼고 x 앞에도 마이너스 생겼네요. 무슨 대칭? 드레칭이요. 완전 대칭. 원점 대칭. 대칭은 뭐야? 비대칭은 네 얼굴이요. 원점 대칭. 제 얼굴은 비대칭인데요. 네 얼굴.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원점 대칭이면 그러면 이렇게 이거. 저기 3번, 4번에서 했던 x축 대칭을 y축 대칭 한번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4번에서 했던 x축 대칭에 y축 대칭을 시켜주시거나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x축 대칭을 이미 한 거니까 4번에서 y축 대칭을 마저 한번 시켜줘 보면 요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랑 요렇게가 생겨서 1, 마일. 네, 이렇게 나오겠죠. 6번 x는 그냥 그대로. 아니죠. 그냥 아니죠. 이게 뭐죠? x, y 자리가 바뀌었죠. Y에. 그렇죠. 맞아요. 얘가 x는 역시 y 다행이다. 직선의 대칭입니다. 역시. 그러면 처음 여기에서 x는 y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의 대칭을 시켜주시면 그걸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네, 그게 쉽지 않아서요. 말했지만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기가 어려울 땐 여기 대표되는 점들 몇 개를 이거에 대해서 이동시킨 다음에 걔들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1사분면에 있는 직선은 사실 그냥 그 대칭 축이 되는 얘와 그대로 겹치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려보면 여기 부분은 이동을 하지 않고요. 원래 이렇게 그려지던 얘를 이제 옮기면 되는데요. 자, 마이너스 1,0이었던 점은 xy가 바꾸면 0,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길로 이동해 올 거고요. 이 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바꾸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가 될 거고 0,0은 그대로 여기 있겠죠. 따라서 요렇게 오 신기하다. 요렇게 돌아간 모양이 돼서 여기 부분과 연결하면 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오. 이렇게.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끝. 그래서 구역의 이동은 일단 여기까지